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의 강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탑이 프로시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타비는 뭐 하이리스크부터 로우리스크까지 도장 깨기 하면서 수술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낫거나 혹은 동등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리스크 구간에서 5%, 인터미디에이트 50%, 80%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로우리스크 구간 파트너 3 데이터인데요. 이 수술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좋은 이제 모탈리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이 가장 중요한 타비를 하면서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과 이제 RV 럽처 그리고 엠블리즘, 애뉴럴 럽처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코로나리 obstruction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타비를 하면 무조건 이제 CT를 찍게 되죠. 이 3D 프린팅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하고 어떤 플레인을 잘 짜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리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고 어떤 애뉴러스나 이제 이런 사이즈들을 다 측정을 하고 앵글도 보고 칼슘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여 처음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에올틱이나 일리아 페모럴 아나토미 그리고 에올틱 루트 아나토미 그리고 셀렉션 사이즈 그리고 코로나리 디지즈 그리고 어떤 밸브가 들어갈 때 앵글들을 이제 CT로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시술 처음부터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펑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인구이널 리가멘트 그 아래 하방 3cm에서 이제 펑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다음에는 플로스코프 가이드로 이제 켈리나 이런 걸 놓고 페모럴 헤드에 놓고 펑처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타비를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처음 초기에 플로로스코프 가이드와 이제 소노 가이드들을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은 플로로 가이드로 한 것들이 좀 더 모달리티가 높고 이제 소노 가이드로 한 것들이 확연하게 낮은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와 3세대에서도 확실히 디바이스가 좋아짐에 따라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펑처를 할 때는 꼭 소너 가이드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취도 초창기에는 이제 전신 마취의 T가 골든 스탠다드였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맥마취와 이제 아이스 혹은 T도 아닌 TT로 이렇게 대체돼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전신 마취를 해야겠지만 꼭 굳이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것이 좋고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블리딩이죠. 이렇게 뭐 이런 인저리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T에 대한 문제를 아이스나 TT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이거 이미지가 너무 안 보인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이 시술자의 러닝 커브가 좀 발생하고 이제 이미지들도 이렇게 탑의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파라벨라 리그를 관찰하는데도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하기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도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디바이스를 넘길 때 이제 펑처가 되고 나서 사실 에드워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통해서 이제 커브를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진 않지만 메어토닉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슘을 찍고 이제 럽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그레이트 커브에서 그 아래쪽 커브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와이어를 좀 당겨서 이 커브를 좀 낮출 수 있지만 그걸로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스네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당겨 놓고 넘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셀렉션하는 단계인데요. 이 셀렉션에서 CT에서 어떤 애뉴러스나 이런 것들 재고 사피엔과 에볼루트가 있는데 뭐 큰 차이점은 다 아실 거고 사피엔은 에어리아를 기준 그리고 에볼루트는 페리메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에어리어 토처스한 데는 없는지 사이즈는 잘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리뷰인데 그 이 첫 번째는 CT는 이상이 없었고
이 밸브를 보시면 바이커스피드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커스피드 밸브는 유로피안 소사이티 가이드라인 보시면 2A로 수술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들에서 랜더마이즈 트라이들에서 이제 바이커스피드 밸브가 분이 빠져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술이 좀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왜 안 좋냐? 그러면 바이커스피드 밸브는 이제 헤빌리 칼슘을 거의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페도 같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오버사이징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작게 혹은 동 사이즈로 넣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앵글들이 바이크 퍼스트 밸브일 경우에는 에올타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앵글을 넣기도 쉽지 않아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바이커 스피드 밸브였었고 페리미터는 이제 73.5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커 스피드 밸브일 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사피엔보다는 메토닉 밸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73.5였는데 이쪽 원래는 29mm의 밸브가 맞지만 저희는 이 보더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크게 해서 작게 되는 것보다는 작아서 크게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26mm를 선택해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아이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보고 와이어 통과하고 초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프리벌룬을 20에서 40짜리로 하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넣고 나서인데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작게 보이는 거고 다른 뷰에서는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이스로도 이렇게 파라벨룰라 릭 같은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셔 커브도 이제 잘 붙어서 이제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베슬 같은 거 다 확보되어 있었고 아치도 앵글도 괜찮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리 하이트가 이제 레프트 메인까지가 8.7mm로 좀 낮은 거였는데 보통 10mm 이하면 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밸브 인 밸브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밸브가 들어갔을 때 코로나리까지 SOV에서 4mm 이하면은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로나리 프로텍션을 하게 되죠. 근데 4.2mm였는데 애매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는 예방적으로 이제 코로나리 쪽에 이제 와이어를 넣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밸브는 23mm를 넣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넣고 나서 이제 코로나리 잘 가는 거 확인하고 빼고 나서 이제 나머지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에서도 파라벨룰라리가 없고 해서 잘 마무리됐고 커브도 다 붙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은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환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하드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큰 컴플리케이션을 겪지는 않았는데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청중이나 패널분께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첫 번째 케이스는 바이커 스피드고 보면 결과가 약간 쉐입이 약간 좀 오보이 쉐입으로 좀 덜 펴진 듯한 느낌도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게 모더레이트 AR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거기서 포스트 벌룬을 고려할 때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바이커 스피드 밸브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한 사이즈 작은 거를 선택한 것도 사실 저희는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뭐 물론 포스트 벌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양쪽이 다 붙어 있어 파라벨룰 립도 없었고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R도 그렇게 크게 심하진 않았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칼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칼슘이 많아서. 바이커 스피드 밸브에서 애뉴러 럽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피엔보다는 사실 메도트로닉 밸브를 더 넣었었던 거고요. 이 긴 타원형으로 보통 메도트로닉 밸브가 오프닝이 되는데요.
사피엔은 다르죠. 동그랗게 돼서 에어리아 개념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AS 환자 중에서 칼슘이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칼슘 많이 있죠. 그럼 칼슘이 많으면 무조건 셀프 익스펜더블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칼슘의 모양이 단검처럼 에올타를 찌를 쪽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펴서 올라가는데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게다가 SOB가 굉장히 큰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발론 익스펜더블은 저희가 노미날이랑 오버로 불 수 있지만 언더필로 해가지고 사이즈를 좀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트로닉 밸브 해보면 안 펴지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초음파 해보면은 뭐 파라밸브라 릭이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없어서 또 거기다 바로 밸브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세이프티하게 하려고 셀프 익스펜더블 했어요. 근데 칼슘의 모양을 보고 칼슘의 양이 많아도 칼슘이 에올타를 찌르지 않는 사이즈라면 사피안을 가지고 언더필로에서 이밸루에이션 한 다음에 포스트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초이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또 근데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옵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찾아보면서 사실 저희는 안전하게 사피엔이 아니고 그 코어 밸브를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최근 3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피엔이나 메트로닉이나 그 모탈리티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바이커스 밸브에 있어서. 왜냐면은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고 기존 사이즈대로 오버사이징 하지 않고 조금은 언더필링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펙티브 밸브 에어리어를 충분히 얻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케이스에서 세이프하게 넣기 위해서 적은 밸브를 넣었는데 그렇다면 적은 밸브를 넣고 이펙티브 밸브 에어리어를 충분하게 얻으려면 네. 충분한 벌룬 딜라테이션 해서 조금 더 환자한테 사실은 밸브 넣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이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널 이펙티브 밸브 에어리어를 얻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적은 밸브를 셀렉션해서 적은 사이즈 밸브 셀렉션해서 안전하게 넣었으면 포스트 딜라테이션으로 이펙티브 밸브 에어를 얻어서 또 이피커시를 높여서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충실한 강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